자, 그럼 헬스케어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 강성지 웰트 대표님 나오셨나요? 네, 여기 있습니다. 예, 잘 보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안 그래도 저는 CS를 그냥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하나의 변화가 있었다면 오큘러스 퀘스트 2를 샀는데, 뭐 방금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 많이 공감을 했고요. 많은 기술들이 뭐 AI부터 메타버스까지 이제 뭐 다 포함되어 있지만 헬스케어는 그 기술들이 엮여서 어떻게 쓰일 거냐라는 어떤 경험 레벨의 좀 프론트엔드 단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보실 부분이 많을 것 같고요. 저희는 CES를 한 6년 내리 이제 가고 있고, 뭐 스마트 벨트 뭐 여러 걸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제가 또 간 이유는 CES만 가는 게 아니라 헬스케어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바로 이어서 그 다음 주에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나 어떤 임상 결과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자리인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보셔야 되기 때문에 좀 첫 장에 딱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뭐 저는 의과대학은 졸업했는데 이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무슨 과 의사라냐는 거예요. 근데 이제 더 이상 하다 답이 없어서 저는 삼성전자에서 이제 수련을 받아서 전자과 의사다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단어로 이제 불리는 단계까지 오는 바람에 오히려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단어와 함께 제가 했던 어떤 경험들이 좀 이렇게 설명할 것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저희 예전에 어떤 부스인데 뭐 이런 광경이 이번에는 없었습니다. 뭐 인바디, 뭐 필립스 바디 프렌드, 파트론까지 해서 뭐 저희랑 같이 이제 부스들을 운영했었던 회사인데, 바디 프렌드를 제외하고 여기서는 다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이번엔 그 부스를 안 내고 조금은 불안해서 가긴 갔지만, 제일 부러웠던 게 미디어 배지를 달고 오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은 부스에 있으면 항상 제가 샘플 하나씩 줘요. 벨트 공짜로 받을 수 있는 아주 마법의 배지인데 그 배지를 얻어서 갔고요. 그 미디어 배지를 달고 다니면서 샘플을 실제로 많이 받아왔습니다. 근데 저희 회사가 이제 작년엔 온라인이었으니까 2020년까지가 마지막 CES였던 건데, 그때 이미 헬스케어는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치료, 저희가 하는 그 영역이 이미 CES의 핫 키워드로 잡혀서 있던 와중에, 기억을 해보시면 2020년 딱 끝나자마자 이제 코로나 터졌죠. 그래서 2년 동안 거의 블랙아웃이었던 거고요. 그 2년 뒤에 돌아온 CES의 현장은 사실 언론에서 이런 거 안 찍었을 텐데 좀 그랬어요. 네, 처참했고, 뭐 CES의 그 군데군데가 뭐 부스들이 있긴 했지만 비어 있는 곳을 찾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게 이번 CES였지만, 그래도 뭐 헬스케어만큼은 2년 동안의 어떤 성과들을 볼 수 있었다. 그래서 유명한 사진이죠. CS 하면 항상 나오는 그 커버 사진인데, 같은 기간에 제가 일부러 사람 없을 때 찍은 거 아니고 사람 많을 때 기다려서 찍은 거거든요. 비포 코로나와 애프터 코로나가 극명하게 갈리는 CES였다. 그 와중에 그래도 헬스케어는 살아남았고 오히려 풍부해졌다라는 게, 그냥 제가 그래도 갔을 때 코로나 뚫고 간 것에 대한 위안을 삼을 수 있는 대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등록할 때부터 느낄 수 있는 게 요걸 줘요. 그 에버트에서 만든 의료기기 제약회사죠. 여기서 만든 진단 키트를 하나씩 주고, 중간에 관람객이 하도 없어서 그런지 하나 더 주겠다고 공지가 와서 2개 받아왔습니다. 그렇게 주고 마지막에 PCR 검사까지 무료로 다 제공해줬던 게 이번 CES예요. 공짜로 한 10만 원짜리 하거든요. 티켓 값보다 사실은 뭐 관람객들한테 이런 거 제공하는 비용이 더 나갔을 텐데, 그 들어오는 순간 나가는 순간까지 헬스케어였던 거고요. 역사상 처음으로 그 에버트라는 제약회사의 회장이 키노트 스피치를 한 게 이번 CES입니다. 그래서 이 회장이 뭐 몇 가지 제품들을 들고 나왔고, 인류의 3분의 1이 의료기기 회사가 아니라 더 이상은 이제 컨슈머 영역까지 들어가면서 우리의 제품들의 효용을 느끼게 하는 그런 미래를 보여주겠다라는 게 키노트의 핵심이었고, 뭐 인텔이나 뭐 IBM이나 뭐 HP 뭐 같은 회사의 회장들이 키노트 자리를 차지했던 거를 생각해 보면, 사실 이 코로나가 만든 급격한 변화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왔는지를
여실히 느낄 수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CES의 2021을 이제 지목하면서 탑 트렌드라고 했던 것들이 네 가지인데, 뭐 다 공감하실 겁니다. 그 모빌리티, 자율주행, 그리고 스페이스텍, 민간 주도의 어떤 스페이스텍이 이제 주도하는데, 사실 우주선은 없었어요. 시에라 그 스페이스는 목겁 하나 갖고 나온 게 전부였고, 그냥 전시장을 앞으로 이런 걸로 채우고 싶다라는 의미로 좀 이해를 했고요. 볼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랬던 거고, ESG, 뭐 SK부터 해서 뭐 웬만한 부스들이 좀 잘 준비를 해왔는데, 뭐 다 공감하실 부분, 거기에 이제 디지털 헬스가 나왔는데, 밑에 있는 단어들 보시면 좀 뻔해요. 웨어러블, 멘탈. 근데 이전과 좀 달라진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위주로 이제 보여드리면 올해 CES의 헬스케어를 말씀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얘기하고 싶었던 건,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가 없었다면 안 나왔을 그런 회사입니다. 코로나 전에는 이런 회사가 등장할 엄두조차 없었을 거고요. 코로나 덕분이겠죠.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이런 회사들이 자꾸 나오는데, 제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웠어요. 너무 투머치한 거 아니냐. 마스크를 막 이렇게 만들고, 그 코에다 면봉 하나 찌르자고 막 그 이따만한 로봇을 만들고, 그리고 뭐 빨간 줄 2개 그어지면 확진인 건데 굳이 진단 키트에 막 NFC를 붙이고 막 칩을 붙여서 연동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이런 시스템의 어떤 그 진보가 그래도 어떤 형태로든 다시 재해석돼서 뭐 미래에 기여를 하겠지만, 코로나가 없었다면 이런 상상까지 했을까? 이게 좀 너무 테크놀로지 푸시 같은 느낌이 좀 들었고요. 그래도 이런 것들이 이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것들이기 때문에 볼거리였다라고 보여드리고 싶고, 그런 면에서 사실 이해는 합니다. CS 자체가 워낙에 현실의 어떤 제품을 갖고 오는 것들도 있지만, 그래도 꿈을 경쟁하는 장이었고, 워낙에 저희도 그랬었고, 그래서 제품이 없다손 치더라도 몇 가지 피저빌리티를 확인할 수 있다면 그 제품이 이제 충분히 전 시장에 등장할 수 있는 거고, 이 제품도 사실 목겁이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나온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호기에서 바이러스를 이제 분석해서, 뭐 바이러스에 있는 단백질이든 아니면 그 안에 있는 그 형태를 스펙트로미터로 분석하든, 원리도 얘기 안 해주더라고요. 그렇지만 이 정도 가격으로 많이 만들어서 우리가 집에 들어오거나 나갈 때 여러 사람이 같이 쓰면 더러우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가족 정도는 같이 이제 문간에 놓고 후후 불어서 이제 확진을 미리 스크리닝을 할 수 있다면 이 정도 돈은 쓸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이런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런 게 이제 좀 보였고요. 이제 진짜입니다. 첫 번째, FDA 허가받은 기기들의 등장이라는 게 디지털헬스에서 꼭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였어요. 의료기기 제약회사가 나왔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웨어러블 회사들의 어떤 발전도 같이 이제 진행된 겁니다. 의료기기 회사는 컨슈머로 내려오고요. 컨슈머 회사들은 의료기기 영역으로 올라간 거죠. 그래서 그 둘이 같이 이제 섞여 있는 장이었는데, 위딩스라는 회사 뭐 보시면은 예전에 그런 컨슈머 기기들 만드는 회사인데 FDA 허가받은 거 나왔고요. 에버트는 처음으로 나온 거고, 에버트 거 먼저 보여드리면, 요 폐동맥 고혈압이 급사할 수 있거든요. 그 심부전으로. 그래서 그 카테터로, 심장 카테터로 심장에 꼭 박아서 거기서 이제 폐동맥 고혈압이 모니터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 침대 베개예요. 베개에서 무선으로 감지해서 그런 신부전 위험이 있는 걸 미리 알려주는 이런 개념인데, 생각해보면 넣는 과정은 막 거의 병원에서 해야 되는 수준인데, 모니터링하는 건 일상생활이잖아요. 에버트가 그런 거 보여준 거고요. 저 밑에 있는 그 동전 같은 거는 이 팔뚝에 박는 그러니까 혈당 연속 혈당 측정기입니다. 뭐 일반적으로 당뇨 환자를 위해서 처방하는 거고, 실제로 뭐한 1원짜리 한 2cm밖에 안 됩니다. 근데 요거 한 2주 동안 갖고 있으면 스마트폰으로 NFC 태그할 때마다 계속 혈당이 넘어와요. 근데 이거를 일반 인구한테도 적용해 보겠다. 애플워치에서 우리가 혈당 못 재지만 그래도 이게 침습적이긴 하나 그래도 충분히 컨슈머 레벨까지 왔기 때문에 써볼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 한 거고, 요거는 이제 파킨슨 환자들 쓰는 건데, 뭐 가슴팍에 요 뭉치를 넣고 보시면 요 도선을 빼서 뇌 속으로 전극을 집어넣습니다. 좀 빡센 수술인데 한번 해놓으면 이제 약을 먹는 거가 아니라 이 웨어러블이죠. 좀 임플란터블입니다. 그래서 그 개념이 이제 뇌 심부를 자극해서
도파민을 방출시키는 거예요. 뭐 도파민 약을 먹는데 보통 파킨슨 환자들이 그걸 먹지 않고서도 생활 습관의 어떤 그 환경 센서들을 바탕으로 적절한 시점에 도파민을 방출시켜주는 전자약인 거죠. 네, 그런 거 개념들 가져온 거고 바로 옆에 되게 이상했어요. 의료기기에서 이런 거 보여주는데 바로 옆에 이 시계 위어딩스가 있는 모습이. 근데 걔네들이 저희랑 계속 같은 부스를 이제 공유하면서 옆에 있었는데 저희도 이제 똑같습니다. 임상시험 하고 있고 뭐 식약처 허가 받고 있지만 얘네들도 이 clinically tested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들고 나왔다는 면이 의료기기 회사 옆에 있기에 충분한 어떤 수준이었습니다. 체중계에서 이 심전도를 재고요. 시계에서도 심전도를 재고 뭐 이런 게 뭐 심전도를 우리가 뭐 재는 게 이제는 어색한 일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심전도를 막 엉망으로 재서 보여주면 그걸 해석하는 그 뒷단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의사들이. 근데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증하고 내놓았다. 뭐 이런 점들이 이제 걸러지고 걸러지면서 이제 충분히 그런 내공을 쌓지 못한 회사들은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거. 그렇지만 그 내공을 쌓은 회사들이 끝까지 남아서 더 빛을 받았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이 점점 정제되고 더 고도화된다라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멘탈 헬스와 슬립 테크의 부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CTA에서 또 강조를 했던 강조점인데 뭐 코로나도 영향이 있겠죠. 워낙에 뭐 코로나 블루 뭐 이런 것도 있었으니까요. 근데 원격이라고 했을 때 충분히 어떤 치료 효과를 전달하고 하는 것들이 충분히 어떤 정신과적인 영역에서는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약이 없이도 기본적인 어떤 그 치료의 어떤 기전을 전달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요. 근데 그거를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침대를 다들 갖고 나왔네요. 그래서 놀스홀 자체가 거의 침대 전시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누워 있었어요. 누워서 보는 전시였습니다. 침대 회사만 제가 찍은 게 이 정도예요. 다 침대, 다 침대. 그냥 뭐 약속이 나는 듯이 슬립테크를 다 갖고 나왔는데 뭐 아까 뭐 슬립너버나 에이슬립도 보여주셨지만 그 두 회사뿐만이 아니라 뭐 무지막지했습니다. 그냥 침대 박람회 진짜 그 자체였고 어 근데도 그 와중에 약간 의료기기 수준의 회사들은 좀 제 눈에는 띄었어요. 뭐 수면 다원 검사라고 아시겠지만 뭐 이렇게 콧줄 깨고 막 복잡한 검사 있거든요. 병원에서 자는. 그럼 잠도 안 와요. 병원에서 자면. 근데 그런 거를 웨어러블 형태대로 간단하게 해서 뭐 의료기기지만 집에서도 할 수 있는 뭐 그런 형태의 기기들을 갖고 나온 회사들이 좀 눈에 띄었고 그리고 잔다르카디안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회사인데 아까 뭐 에이슬립도 있지만 거기는 아직 기술이 있진 않았었고요. 거기는 이제 와이파이 기술을 쓰는데 한상기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그 회사. 근데 잔다르카디안은 혁신상 5개 받아왔더라고요. 여기는 레이더로 그래서 침대 맡에 이렇게 붙여놓으면 그 UWB 레이더가 그 사람의 심박수랑 호흡이랑 그 뒤척임 같은 것들을 이렇게 비접촉식으로 관찰하는 건데 이런 데이터들이 신뢰도 있게 들어오면 사실 수면 다원 검사까지 필요 없는 그런 형태라 저희가 이제 디지털 치료 형태대로 뭐 불면증을 한다고 했을 때 이런 데이터 끌어다 쓰는 거죠. 비즈니스적인 얘기 했습니다. 기자로 가서 그리고 모션 필로우 이거 우리나라 회사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조금 파서 들어가다 보니까 성수동이 찍혀 있길래 무슨 일이냐. 우리나라 회사라고 느낄 수 있는 거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정말 글로벌 퍼스펙티브로 그 전체를 꾸며놨는데 정말 CES 제가 뽑은 베스트 프랙티스입니다. 그냥 기자의 관점에서 역할을 한번 바꾼 거잖아요. 저희도 이제 그 광고를 하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나가서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해갔지만 이 회사가 저희 회사에 거의 비등한 것 같은 느낌. 뭐 프레스킷을 뿌리는 방식이랄지 6년 동안 저희는 고생하면서 얻은 노하우인데 이 회사 나온 게 한 2번 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잘할까. 근데 그 에어 펌프, 에어 포켓을 뒤에 넣어서 코 고는 거를 여기서 감지하면 이렇게 고개를 돌려주는 그 에어를 넣어서 돌려주는 거고 뭐 실제 효과는 한번 써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안 나왔대요. 저 하나 살려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홈헬스 케어입니다. 뭐 앞서 말씀드린 맥락이랑 거의 유사한데 어찌됐든 홈에서 많은 것들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도 코로나고 여기에 대한 어떤 그 편익을 느끼니까 사람들이 일에 가는 거죠. 경험을 역행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헬스케어도 헬스케어고 피트니스도 그렇고 근데 그 두 가지가 그렇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었고요. 넥스트 펠로톤들의 경합이 우선 눈에 띄었습니다. 그 애슐론이라는 회사인데 그냥 대놓고 우리는 펠로톤을 카피한대요.
그래서 뭐 왼쪽에 있는 회사, 뭐 자전거부터 로잉머신에 러닝머신까지 하는데 그냥 싸고 좋다. 뭐 이런 약간 이런 전략, 패스트 팔로워 전략이 보였지만 저에게는 그렇게 구미가 당기지 않았고 오히려 중간에 있는 이 하이드로우라는 회사가 엄청 팔렸대요, 미국에서 작년에. 네, 근데 뭐 주식을 투자하고 싶으면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펠로톤 13조인데 하이드로우 주식은 아직 비상장인 것 같지만 이 로잉머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엄청난 모니터에 북유럽의 장관이 펼쳐지면서 내가 물소리를 들으면서 하는 그 개념이 힐링도 돼요, 멘탈리. 그래서 정신과 몸을 같이 단련할 수 있는 그런 거고. 요 오른쪽에 있는 건 뭔가 싶은 들 텐데 허우적거리는 건데 사다리 오르는 그런 그 클라이머예요, 클라이머. 그래서 요거는 그냥 그 라스베가스 시티 나가니까 일반적인 매장들도 이미 깔려 있더라고. 그래서 펠로톤의 13조의 그 가치를 보고 많은 회사들이 이미 등장해서 또 다른 면에서 크고 있다. 그 와중에 우리나라 회사들도 볼만했어요. 사실 이 둘을 저희는 거기에 쉽게 갖다 붙이지 않게 되는데 거기 CES에서는 그 옆에 그냥 보입니다. 같이 이제 서 있는 것이. 아마 외국인들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거고요. 바디프렌드나 코웨이가 우리 입장에서는 뭐 정수기 안마의자 파는 회사지만 거기서는 이제 헬스케어 회사인 거예요. 안마의자 같은 경우는 오히려 두드러지는 게 코웨이는 뭐 정수기, 그 공기청정기 그런 거지만 그 홀리스틱한 어떤 홈 시스템을 얘기하지만 안마의자는 우선 제 입장에서 그리고 그들이 설명하는 것도 얘기할 때 가장 몸의 접촉 면적이 많은 웨어러블, 온몸을 감싸는 웨어러블인 거라 그 웨어러블이라는 플랫폼 20분 동안 안마를 하는 그 시간을 사람들한테 사는 개념인 거고 그 시간 동안에 무엇을 측정하고 무엇을 해줄 거냐라는 관점의 헬스케어인 겁니다. 그래서 산소 발생하는 것도 있고 혹은 뭐 이렇게 팔 측정할 때 양쪽에 그냥 그 에어가 누르잖아요. 그럼 여기에 전극을 넣으면 바로 심전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인바디도 재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고 강 사장님, 조금 마무리를 해주셔야 될 것 예, 같은데. 예, 예. 그래서 뭐 유레카 파크에도 볼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 헬스케어라는 게 하나의 어떤 그 품목이나 기술이 아니라 삼성도 디바이스 경험 사업부로 이제 그 체제를 바꿨듯이 어디에나 있었다. 사실은 그 디지털 헬스케어가 어디에서는 있었고 기술들이 어떻게 쓰일 거냐의 문제인 거지. 사실은 헬스케어가 뭐 다른 별도의 어떤 섹션으로서 볼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JP 모건은 조금 더 그냥 하면은 온라인으로 했는데 사실 JP 모건에 엔비디아 나오고 구글 나왔던 게 재작년이에요. 걔네들도 이제 헬스케어를 한다고 하면서 헬스케어의 메인 스트림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에도 AI로 신약 개발을 한다든지 혹은 그 원격 의료 같이 그 헬스케어 플랫폼이나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들이 JP 모건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 같이 봐주시고 내년 달력입니다. CES와 JP 모건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부디 오프라인으로 같이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길 바라고 내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강성지 사장님이 아마 실제 기자로 이렇게 변신하시면 뉴스의 퀄리티가 확 올라가면서 지금 언론에 종사하고 있는 기자들은 다 죽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냥 차라리 그냥 잡을 바꾸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